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배기 정도에 불과하죠.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많아요. 수요 억제책으로는 지금 이거 말고도 많아요. 물적 분할을 하냐? 그건 문제가 있어. 물적 분할을 하냐? 유상증자하냐? 이재명 정부가 아주 전격적으로 대출 규제를 하면서 부동산의 가격 상승률이 꺾였어. 네. 먹히고 있는 겁니다. 있었어.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먹혀버리니까 조정훈 의원 같은 자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거를 또 완전히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어요. 뭐라고 뿌리냐면 갈등을 부추겨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출 규제 가지고 집 못 사게 하고 돈 많은 외국인들은 아주 그냥 살판 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금 많은 뭐 외국인들만 현금 많은 외국인들만 사라고 하느냐 하면서 이제 막 갈등 부추깁니다. 네. 근데 부동산을 아예 모르는 척 공부도 안 했고 아무것도 모릅니다만 집값 떨어지면 외국인들이 집을 왜 사냐? 아 그러네. 고문을 해도 안 사. 그러네. 집값 떨어지는. 이광수님 제 생각이 틀렸나요? 정확한 말씀. 정확해요. 역시 내가 정확해. 이거 그냥 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 집이 필요해서 사기라도 하겠지만 외국인들은 투자하려고 살 거 아니야. 그렇죠. 집값 떨어지면 외국인 왜 사냐? 그렇죠. 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해서 저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네. 뭐냐면 특히 강남권에 외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샀는데 교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살면서 한국의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적어지면 당연히 외국인의 수요도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은행의 그 주택담보대출 직접적으로 은행에다가 줄이라고 이제 이번에 정책을 했다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네, 이런 네. 말씀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나는 그것도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부동산 문제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자 그럼요. 보세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로 돈 엄청나게 벌었잖아. 우리가 이자놀이. 이자놀이 네. 엄청나게 많이 다뤘잖아. 이자로 엄청나게 배불렸어 네, 은행이. 네. 근데 그걸 막아. 그러면은 은행의 매출 뚝 떨어지지. 네. 그러면 그렇게 죽을 거야 은행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기업한테 지금보다 훨씬 더 대출을 잘해주지 않을까? 그러면은 대한민국 산업 이것도 피가 확 도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 들었는데 이 생각 어떻습니까? 매우 좋습니다. 아니 뭐 경제학을 전공하셨어요? 모르겠는데. 이공계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제 생각? 매우 좋고 한 발자국만 더 나가볼까요? 더 나가요. 한 발짝만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나갑니다. 어차피 은행은 상품을 파는 곳이에요. 대출 상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택담보대출의 상품이 당연히 안 팔리면 내가 팔 상품은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대출이 증가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다양한 기업들이 자금에 필요할 때 은행의 문이 조금 낮아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영향을 맺냐면 그동안 기업들은 돈을 벌면 은행에서 돈을 안 꿔주니까 계속 내부적으로 유보해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돈 벌면 계속 그냥 쟁겨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이렇게 문턱이 낮아지고 은행에서 돈이 빌려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 이제 배당이 증가할 거예요. 배당 증가하면 투자 많이 늘어나. 그렇습니다. 이게 선순환을 만드는 선순환이야. 굉장히 중요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나 어쨌든 시장 경제에서는 유동성, 그렇지, 특히 유동성. 자금의 흐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그동안 근데 대한민국은 굉장히 왜곡됐어요. 일방적으로 주택시장, 특히 아파트에만 돈이 몰리다 보니까 다른 쪽에 돈이 돌지 않았던 그러지 거예요. 않아.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였는데 사실은 이번에 물꼬를 튼 거죠. 방향을 바꾼 거죠. 이 부동산 문제만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거 저희가 또 준비했습니다. 네. 야, 나는 어제 또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면서 말이죠. 네. 혼자서 이제 좀 놀랬던 장면이 있어.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아주 선제적으로 논리 개발을 딱 해갖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광수 대표님이 이런 표현을 썼잖아.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먹여서 되겠느냐. 그동안에 그랬었다. 그러면서 내가 이 표현 좋다. 맞아. 정말 최고의 표현이다. 막 이런 얘기 했잖아. 몇 번을 강조했어요. 야, 이거 좋았다. 계속 얘기했지. 예. 여러분 저 오바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표현을 딱 쓰는 거야. 그랬던 것 같네. 진짜. 진짜로. 이 표현을 어디다가 썼냐면
수도권 과밀화 하고 지방 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표현을 썼어요. 수도권에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집이 부족하다. 집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집을 많이 만들어줬다. 많이 만들어주다 보니까 또 수도권에 몰리더라. 이거를 소금물을 먹인다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 장면 영상으로 보시죠.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거냐가 최근 논쟁거리인 것 같아요. 신도시 만들어서 계속 공급해야 된다 이 주장이 있어요. 그러나 지방 입장에서 보면 그거 소금물 계속 마시는 거 아니냐. 목마르다고. 계속 수도권 집중이 문제에 대해서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새로 자꾸 신도시 만들어 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냐. 또 말이 맞잖아요. 근데 보고 계시죠? 여기서 소금물이라고 하지. 좀 이따가 바닷물이라고 해. 또 해. 슈퍼챗 쏘세요. 자, 요거는 그냥 뭐 소소하게 이야기 나눠봤고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 엄청나게 확고하다는 걸 어제 표명했어. 나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그 장면. 여기에 이제 바닷물 또 나온다. 그 장면 함께 보시죠. 아까 서울 이제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신도시 새로 건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목마른데 소금을 먹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바닷물. 바닷물. 수돗물이 아니고 바닷물. 소금물. 소금물.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에 대출 규제가 강력한 상황에서 그 다음 수준의 대책은 파격적인 공급 대책이라는 생각들을 할 텐데 이 신도시 건설을 안 한다는 메시지가 시장에는 좋지 않은 시그널이 될 것 같아서 이에 대한 파격적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네.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아주 많이 남아 있어요. 공급이 실제 안 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규모인데 새로 신도시 기획을 할 것인지에 관한 얘기였어요. 기존에 돼 있던 거에는 그대로 해야죠. 대신 속도를 좀 빨리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배기 정도에 불과하죠.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많아요. 수요 억제책으로는 지금 이거 말고도 많아요. 이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을 하는데 좀 전체 흐름을 좀 바꿀까요? 뭐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야, 주 대표님이 이번에 진짜 너무 파격적이라고 했는데 맛보기에 불과하다. 와, 이거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건데 일단 맛보기는 아니고요. 맛배기입니다. 맛배기. 이거 맞췄습니다. 맛배기야. 아니 맛배기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이제 부동산 얘기를 하면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을 얘기하고 뭐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말씀들을 사실 많이 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떤 말을 하냐면 맛배기라는 단어를 쓰죠. 네.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적은요. 안 보이는 적이에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정책인지 시장에서. 칼집에 들어있는 칼이 더 무서워. 살짝 보여준 거예요. 살짝 싹 보여줘.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에서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 자신감은 어디에서 왔냐? 첫 번째 정책이 시장의 반응과 여론의 반응이 좋으니까. 맞아. 호의적이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나게 자신감을 얻고 얻었어. 제가 볼 때 바닷물을 많이 보셨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닷물이 나오잖아. 그 출처 좀 밝히세요. 매불쇼라고. 지금 그래서 자신감 있어. 이제 자신감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확실히 얘기하잖아요. 이제 투기적 그리고 투자의 흐름을 바꿔내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안 보여드렸지만 정확히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접근을 하셨고 네. 그리고 자신감을 표명했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뭐 투기를 꿈꾸는 세력들이라든지 관련 뭐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제 단념을 하는 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네. 굉장히 깜짝 놀랐고 그죠? 이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그러니까 또 두려운 거예요. 맞아. 두려운 거예요. 예측도 어렵고. 네. 그래서 지금 뭐 계약이 취소되는 게 많더라고. 14건, 그러니까 당일만 대출 규제 발표가 된 당일날 14건이 취소가 됐고요. 그럼 계약은 물어내면서도 그러면서 취소하는 취소를 했어요. 거야. 왜냐면 이게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8주 만에 전체적으로 그 상승세가 꺾였어. 꺾였어.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권에서 취소가 많이 되는데 맞아요. 20억 원, 30억 원짜리 아파트예요. 근데 계약금을 2, 3억 원 내거든요. 그거를 포기하는 거야? 그리고 일부 계약은 배액 배상도 있어요. 와. 그런데 그냥 취소해버려. 이건 뭐냐면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와, 보여주는 대박이네. 그리고 이 맛보기라는 단어는 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언론에서의 반응이 놀랄만해요. 어때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막 속보가 계속 나옵니다. 맛보기. 와. 그리고 이게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검색어가 맛보기 검색어가 갑자기 확 증가합니다. 와. 자료 한번 잠깐 진짜로? 보시면. 네. 보세요. 저 밑에 뭐야? 보시면 맛보기라는 걸 검색합니까? 시코너 아닌 이상은. 아니 시식권에서도 음식을 검색하지. 근데 맛보기라는 단어를 막 검색해요. 와. 이거는 지금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 먹히기 먹힌다는 거야. 시작했다는 이제 된 거야. 먹힌 거야. 이제는 완전히 힘의 역학관계가 바뀌었습니다. 균형관계가 깨졌어요. 이건 결국은 여론이 뒷받침해 주니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만약 여기서 이제는 집값이 안정된 흐름이 생기면 실제로 일어나면 이제 추진력이 훨씬 더 높아지고 와. 자신감이. 그래서 완전 이건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집값을 안정시킨 유일한 진보 정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 아닙니까? 판이 완전 바뀌는 혁명이야.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진짜 전 어디에 비유하냐면 옛날에 조봉환 선생님이 지주를 다 없애고 유상 몰수해서 유상 분배하면서 자영농을 늘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이렇게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만들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개혁이 일어나면 정말로 놀랄만한 그렇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네. 그 지금 우리가 한복판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너무 저 자신감을 가지니까 너무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하는 5천, 그 주가 지수 5천이란 게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부동산과 연계돼서 주가하고 연관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금융시장과. 그래서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5년 안에 반드시 5천 찍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이광수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판을 다 읽고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단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이 5년 안에 어떤 걸 해야 된다는 걸 어느 정도 그 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치밀하게 준비하고 저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쇼츠로 만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초반에는 언론이 한번 뭘 해볼라 그랬어. 이거 뒤엎어 보려고. 근데 그게 안 먹히네. 안 먹혀요. 야, 희한하게 안 먹히네. 안 먹혀요. 그래서 저도 되게 놀랍고 그런데 그 힘은 저는 여론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네. 여론의 반응이 달라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복판에 우리 매불쇼가 있었고. 대단히 너무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사다리 걷어차기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먹히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하고의 이 역차별 갈라치기 한번 해보는 거야. 이게 또 안 먹혀. 아니, 근데 그런 건 논리 개발 나는 무식해갖고 그냥 막 뱉는 거고 전문가들이 그런 논리를 정확하게 개발을 해가지고 그거를 예를 들어 조정훈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박사를 딱 내줘야 돼. 아니 집값이 떨어지면 외국인들이 집을 사라고 해도 안 산다. 그렇죠. 오히려 외국인들이 사주면 오히려 고맙지. 뭐 이런 예를 들면 그런 논리를 개발을 해줘야지. 그리고 국민의힘도 보세요. 상법 개정은 그렇게 반대하고 거부권까지 행사했잖아요. 그거 지금 다시 합의해줬어요. 여론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받쳐주니까 국민의힘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맞아. 그런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산시장이나 금융시장 경제는 사실 톱니처럼 이렇게 다 연결된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면 주식시장 그리고 기업의 생태계, 금융시장, 한국의 경제에 큰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주식시장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주요국 가계의 자산 구성 비교를 보시면 뭐죠? 이걸 보시면 현격하게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비금융 자산이라고 하는 부동산이 부동산. 자산이 거의 75% 이상이지 않습니까? 미국하고는 정반대네. 그렇죠. 완전히 반대죠. 와. 사실 저런 구조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아이고, 그런데 그렇지. 여기서 이제 판이 변하고 저런 자금들이 사실은 생산적인 부분으로 이동하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 연결고리에 사실은 주식시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속 주식을 얘기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뭐죠? 주가가 오른다는 건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다음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편차가 너무 커요. 무슨 편차? 자, 이거는 자산의 분위별로 주식을 갖고 있는 평균 금액입니다. 자산 5분위가
7,700만 원의 주식을 들고 있어요. 5분위는 쉽게 말해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자산이 부자들. 그러니까 부자들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 근데 자산 1분위는 66만 원입니다. 차이가 100배 차이예요. 평균적으로 60만 원 정도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냥 이런 상태에서 주식 시장이 오르잖아요. 그럼 양극화 심해지네.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지점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 5분위 말고 이 분위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투자를 하자.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뭐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변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전 우리가 같이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장에서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막 주식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주식이 한 주도 없어요. 의미가 없지.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그럼 부자들만 좋은 일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진걸 소장님도 이제 이런 거 1인 시위에 대 주식 투자합시다. 오히려. 이런 근데 시위. 그게 민생이에요. 민생이야. 코스피 가져와 이러면서. 아니, 그래서 저는 소장님이나 아니면 경제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표 그 얘기하잖아요. 배당을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활비 없더라도 거기 투자해 놓으면 내가 배당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일단 투자를 하고 변화를 일으키자는 거예요. 어제 상법 개정이 됐는데 네, 그 연결선상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제 소액 주주도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일단 우리는 투자를 시작하자. 너무 터부시하게 근데 생각하지 말고. 그러기에 앞서서 주가 조작범들 줄바따라도 치고 시작하자. 폐가망신. 폐가망신하는 걸 한번 보여줘 좀. 삼부토건 그래서 잡아야죠. 잡아. 그걸 지금 그래서 왜 임기 초에 제일 먼저 증권거래소에 가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폐가 망신하게 해주겠다. 그럼 딱 정확하게 연결이 메시지죠. 돼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우리도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 제가 정말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 주식 그러네. 관심을 가져달라.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갖자는 거죠. 이렇게 좋은 세상 만들었는데 한 주가 없어요. 그러면은 부자들만 또 아니 대선이 있기 전에 대선이 일주일 전에 강남의 압구정 한 지점에서 증권사 지점에서 700억 원이 넘는 국내 랩 상품에 가입됩니다. 근데 그 압구정 그 아파트 단지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투표율이 8%예요. 득표율이. 그런데 지지는 안 하지만 그 전에 주식은 다 사놨다고. 그거는 근데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뭐라고 할 수가 뭐라고 없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 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라. 그래서 앞으로 매불쇼에서도 주식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것만 안 오른다는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반성을 좀 하고. 그게 나쁜 영향이에요. 아니 근데 그건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건강하게 만든 다음에 투자를 얘기해야지. 아니죠. 저는 아니야? 같이 가야 된다고 봐요. 하면서 바뀌어야지. 하지도 않고.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한 말씀만 더 왜냐하면 드릴게요. 우리 국민들의 10원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름은 어떻게 인정합니다. 건강하게 만들어줘. 그런데 일단. 그거는 제가 볼 때 주식 시장도 문제였지만 주식 투자를 잘못한 거예요. 아니야. 그게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아니야. LG화학이 그렇게 우량하고 건강하다고 해갖고 난 들어갔어. 근데 물적 분할을 하냐? 그건 문제가 있어. 물적 분할을 하냐? 죄송합니다. 그건 문제가 있어. 이게 바뀐다잖아. 바뀌었어 이미. 바뀌었어. 잘한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따로 야 나가버려. 제일 잘하는 것만 뚝딱 갖고 나가냐? 나에게 꼭 그래야만 하냐? 그래놓고 투자하라고? 이제 바뀌잖아요. 바뀌었잖아요. 이제 관심을 가져보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투자하면서 함께 시장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또 어떤 내 종목 말을 할 수는 없는데 내가 진짜 어렵게 존버해가지고 본전이 딱 왔어. 본전 왔어. 됐다. 와, 진짜. 하라고 빨리. 근데 본전에 이렇게 기뻐하는 것도 너무 슬프잖아. 그냥 안 했으면 그러면 최고인데. 마음고생도 안 하고. 진짜 마음고생 많이 하고 본전 딱 왔다. 이득도 아니고. 유상증자 아니야? 그러니까 주식이 폭락하더라고 또. 하루 잠깐 숨 쉬었는데. 아니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진짜 화났네. 나 진짜로 나 솔직히 나 이거 장난이 아니야. 진짜 내가 난 내용도 잘 몰라. 내가 겪은 일을 그냥 얘기하는 거야. 진짜 울고 싶다. 울고 싶다가 아니라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니까. 근데 바뀌고 있잖아. 그래서 노력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저기서 신뢰를 갖고 우리가 같이 시장을 바꿀 수도 있고 같이 함께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최우 씨 같은 이런 상황들이 꼭 그래. 공부 안 하고 그냥
야 이거 괜찮대 하고 산 사람들이 이런 얘기 이런 많이 말 해요. 하면 안 돼. 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투자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요. 또 저런 뭐 유튜버들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거 물적 분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잘못된 거야. 맞아요. 거야, 잘못됐죠. 잘못됐죠. 그래놓고 잘못됐죠. 저런 막 이상한 유튜버들 막 넥타이 메고 전문가인 것처럼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 아니 여러분 돈 버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계 하나를 사는데도 그렇게 공부하면서 어떻게 주식 투자하는데 공부를 안 해요 하면서 지껏 들으라는 거야. 아 결국에 공부하는 문제랑 이게 무슨 다른 문제지.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문제지. 완전 다른 문제. 예. 정말 다른 문제를 마치 내가 공부 안 해가지고 당한 것처럼 얘기하는 저런 문화 풍토도 나는 정말 싫어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바뀌고 있으니까 네. 저희가 신뢰를 갖고 네. 이제 우리가 함께 저 투자했으면 그래야 사실 이 문제도 벗어날 수 있어요. 네. 계속 이 상태로 가면 빈부격차만 더 확대될 뿐이에요. 그래서 최욱 씨 내가 또 뭘 샀다? 뭘 샀어? 한풀이 한번 하자. 뭔데 또? 설마 그거? 아니 뭘 내가 샀는데 그래. 이상하게 주식이 어. 너무 과도하게 막 떨어지는 거야. 샀는데? 샀는데 어. 뭐 좀 이상해. 어. 난 지금도 그거 잘은 몰라. 그런데 사모펀드가 그걸 딱 인수를 하더라고. 그 회사를? 그 회사를. 떨어지니까 또 인수를 또 해? 그럼 좀 이상하다 했지. 그러더니 거기서 딱 그거를 상장 폐지를 딱 시켜버리더라고. 상장 폐지. 근데 상장 폐지 하면은 그때 그 주가대로 돈을 주기는 해. 아, 그래요? 그렇게. 매수 청구.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딱 하지. 걔네가 또 회사를 막 또 띄우는 척, 막 엄청나게 내실 있게 만든 다음에 또 팔면 뭐 이렇게 해갖고 또 다시 상장시켜갖고 또 하고 또 그런 짓 할 거잖아. 맞잖아. 이제 안 합니다. 이제 안 합니다. 진짜 반성하고 네. 이제 안 합니다. 그걸 왜 이것을 근데 어떻게 내가 산 것만 그런 이슈가 터져? 그래서 최욱 씨가 그런 아픔이 많다 보니까 제일 행복해할 때가 언제냐면 언제야? 이제 같이 이렇게 방송하는 전화 이렇게 와가지고 아 오늘 같이 떨어졌다 그럴 때? 다 떨어졌어. 이러면은 이게 행복이야. 수상아. 너는 최고의 아니, 동생이다. 수산이가 상대 오르면 어떻게 돼? 네가 오르. 오르는 건 얘기해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떨어져서 슬플 때 아 선배 너무 많이 떨어졌어 이러면 아 오늘이 꿀맛이야.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좀 건강하게 토대를 만든 다음에 투자를 나는 독려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저는. 이제는 네. 그런 바탕이 마련되고 어제도 상법도 개정되고 이제 네. 많은 좋은 제도들이 우리가 정권을 바꿨으니까 네, 자사주 소각하세요. 소각합니다. 아니 그 법제화하시라고. 알겠습니다. 법제화. 그리고 저평가된 주식들 다 퇴출. 그래야지. 그래서 스스로 노력하라고. 저평가 안 되면. 아니 그 저평가됐다는 게 아니고 경쟁력 없는 회사 그렇죠, 얘기하는 그렇죠, 그렇죠. 회사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막 배당도 안 하고 기업은 그럼 없애야 괜찮은데 돼. 그런 노력들을 이제 하라는 거죠.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